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검찰의 정치 공작으로 시작된 윤석열의 검찰 구테타. 검찰 당이라고 불리워도 그 손색이 없는 이들의 정치 개입은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들려는 야욕의 결정판이었습니다. 전두환의 군사 구테타와 견주어 봐도 그 모자람이 없어 보이는데요. 검찰당 대표로 군림하던 윤석열 전 청장의 명백한 항명 사태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가 옳았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미애 전 장관은 언론과 검찰 야당의 합동 공세를 허벌판에 혼자 서서 맨몸으로 막아내다시피 했는데요. 언론과 야당에선 추미애 전 장관을 공격하기 위해 아들의 병가 연장권을 대단한 특혜로 왜곡하며 한 달 내내 물어뜯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막상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할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강 건너 불구경 보듯한 태도로 일관했는데요. 정작 추 전 장관을 도운 이들은 이른바 촛불 시민들 뿐이었습니다. 추 전 장관은 16일 온라인으로 열린 3차 검언개혁 촛불행동에서 당시 자신의 신세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제가 제 신세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저보고 이 검찰이 매설 해놓은 지뢰를 꼭 밟고 있으라. 지뢰가 터지지 않도록 네. 꼭 밟고 있으라. 그러면 네. 우리끼리 그냥 잘 쉬고 있을게. 그 신세가 제 신세였습니다. 터질 뻔한 지뢰를 안 터지도록 예. 꼭 밟고 있으라. 움직이면 안 돼. 그냥 가만히 있으라. 네. 그랬더니 제가 이걸 지뢰를 밟고만 있으면 어떻게 빨리 해체를 해야지. 그럼요. 해체를 해야죠. 열심히 해체해가지고 네. 이거 이 정도니까 개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시끄럽다, 우아하지 않다, 스타일이 문제다, 추운 갈등이다. 그러니 너는 해임되어 마땅하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민주당에선 저보고 검찰이 매설해 놓은 지뢰가 터지지 않도록 꼭 밟고 있으라. 그럼 우리끼리 그냥 잘 쉬고 있을게. 그 신세가 제 신세였다라고 묘사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지뢰를 안 터지도록 꼭 밟고 있어라. 움직이면 안 된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였다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는 지뢰를 밟고만 있으면 어떡하나. 열심히 해체해서 개혁해야 한다고 했는데 민주당으로부터 돌아온 답은 시끄럽다. 우아하지 않다. 스타일이 문제다. 추운 갈등이다. 너는 해임되어 마땅하다. 이렇게 된 게 아니겠냐라고 토로했습니다. 이미 윤석열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으로 기사 100만 건 논란까지 불러온 상황이었고 여기에 사실상 총선 개입 사건인 검언유착건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당시 이낙연 대표 체제는 물론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은 언론들이 짠 프레임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특히 자당 대표까지 지낸 추미애 전 장관을 나무라며 자신의 몸보신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심하게 말이죠. 개헌을 빼고 다 할 수 있는 의석인 180석을 가지고 있으면서 얼마든지 윤석열 전 총장을 탄핵시킬 수도 있었고 검찰개혁 법안들도 조속히 통과시켜 이들의 힘을 빼놓을 수도 있었는데요. 검찰뿐만 아니라 언론 포탈, 사법개혁 여론도 높았던 만큼 조속히 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으나 결국 그들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에 이낙연 전 대표가 있었던 거죠.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든지 개혁과제를 통과시켜 조기 진압할 수 있는 일을 내버려두는 바람에 윤석열 전 청장이 마치 권력의 대단한 탄압이라도 받은 것처럼 그림이 만들어졌고 결국 유력 대선 주자까지 키워준 꼴이 된 셈인 겁니다. 그러면 장관님, 네. 그 서울시장이나 대선 출마 의향은 없으세요? 장관님은? 지금 장관님 그 지지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저는 네.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로지 검찰 개혁의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일이 맞춰지기 전까지는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표명하지 않겠다. 네. 예? 장관직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서울시장이나 대선 출마 그런 의지가 의향이 있는지는 없습니다. 없어요? 표명하지 않는 게 아니고 예. 검찰 개혁하기 전까지는 그런 정치적 욕망, 야망 갖지 않기로 제가 맹세를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전주의 국힘당 의원이 대선 출마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오직 검찰개혁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정치적 입장이 없다고 답했는데요. 그는 이에 대해 그 말은 야당뿐만 아니라
정부 여당에 다 들으라고 한 얘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또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청장 징계 국면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 사람과 만나 지난번 국회에서 한 말을 진심으로 받아달라. 내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사람이 없다. 내가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고 개인의 인기 관리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중요한 일이 끝날 때까지는 가만 내버려 두라고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전 장관이 검찰개혁을 마치기 전까지 장관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의사를 강하게 전달했음에도 소위 보이지 않는 손의 정무적 판단에 의해 장관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정작 민주당에서 공언했던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은 결국 말로만 했을 뿐 지금껏 어떤 성과도 없습니다. 이런 지지부진한 개혁은 결국 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을 지치게 했던 것이고 결국 민주당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 대참패라는 초유의 결과까지 맞게 된 거죠.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재보궐 선거 참패 직후 소위 초선 5인방의 기자회견이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이소영, 오영환, 장철민, 장경태, 전용기 의원은 패배 원인을 추미애 전 장관과 조국 전 장관에게 돌리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을 싸잡아 비판했는데요. 돌아선 국민의 마음, 그 원인은 결코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저희들을 포함한 민주당의 착각과 오판에 있었음을 자인합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참패 원인을 야당 탓, 언론 탓, 국민 탓, 청년 탓으로 돌리는 목소리에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오로지 우리의 말과 선택과 행동을 되돌아봐야 하는 시간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 밀리면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종전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정책이었으나 추미애 윤석열 갈등으로 점철된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의 공감을 잃었다라며 오만과 독선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이 국민들께 피로와 염증을 느끼게 하였음에도 그것이 개혁적 태도라고 오판했다고 강변했습니다. 실제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시점은 지난해 총선보다 한참 전의 일이라 재보궐 선거와의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특히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은 그를 지원하기는커녕 거리두기 하기 바빴으며 이러한 기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당의 대표까지 지낸 추미애 전 장관까지 거리두기하며 언론에 철저히 끌려다녔는데요. 추미애 전 장관의 판단이 옳았음은 윤석열 전 청장의 야권 대선 후보로서의 정치 행보와 수많은 실언과 구설들, 그리고 총선 직전 청부고발 사건과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등으로 연일 증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당시 언론에 휘둘리며 강 건너 불구경하며 추 전 장관을 나무랬던 이들은 그 비겁한 행동에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여기에 추 전 장관의 더욱더 충격적인 폭로가 이어졌는데요. 윤석열 징계위원장이 윤석열을 구명하려 없는 말까지 지어내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당시 검찰 징계위원장이었던 정한준 교수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청와대 비서관에 이게 징계감이냐, 정무적 고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비호 세력들이 총동원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청장을 징계했던 것이 옳았던 조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윤 전 청장의 징계 과정에서 징계위원장을 맡았던 인사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추 전 장관이 폭로했는데요. 홀로 얼마나 힘들게 검찰과 맞섰고 개혁하려 노력했는지, 그리고 그 고초를 지금까지 겪고 있다는 데 대해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추미애가 옳았습니다. 그리고 개혁의 적임자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줬는데요. 추미애의 멈추지 않는 개혁,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을 맡게 돼 있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법무부 차관도 징계위원장을 맡질 않고 외부에 새로 징계위원을 영입을 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이제 징계위원장을 맡겼는데 네.
제가 누구라고 존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저 성은 얘기하겠습니다. 정모 씨라고. 네. 정모 씨.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아직 심사가 시작도 안 됐어요. 네네네. 그런데 막 더불어민주당 그 원내대표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네. 이게 징계감이냐, 징계 청구할 사안이냐, 아. 네, 정무적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인이 저기 저 징계위원장 하겠다고 네, 자원한 분이. 그렇게 전화를 하고 네. 또 청와대에 그 민정비서관한테 전화를 해서 또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당에서 정무적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더라. 이렇게 또 정무적 고려라는 건 한마디로 윤석열을 봐줘야 한다. 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이 지어낸 말을 마치 당 원내대표가 한 것처럼 그렇게 또 얘기를 왜곡해서 전달을 하고요. 이 양반이 결국 네. 징계를 그 그래서 정직 나중에 2개월로. 예. 제가 듣기로는 네. 모 언론사 대표까지 만났어요. 그 정모 씨가. 네, 징계위원장이? 네, 그래서 오. 그 언론사 대표한테 아마도 여론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론을 만들어 달라. 네, 예. 저기 저 윤석열 징계가 과하다, 법무부 장관이 지나치다, 뭐 이런 식으로 여론을 사전에 형성하려고 했던 것 이 같아요. 양반 아주 골 때리는 양반이네요. 네. 그래서 오. 저는 그런 부분도 다 수사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징계위도 음. 주용 갈등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아. 그래서 웃기게도 국민화합 차원에서 네. 그다음에 또 다가올 재보궐선거에 음. 정치적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라는 오.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제가 나중에 그 결론이 네. 정직 2개월을 장관이 이제 결재를 하고 네. 그걸 또 대통령께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때 제가 한탄을 하면서 네. 징계위원회는 법리적인 판단을 할 의무가 있는 곳이지. 네. 거기서 무슨 정무적인 판단을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게 통탄을 했던 적이 있어요.